자,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또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습니까? Today is 2025 January 30th Thursday. 자, 오늘은 2025년 1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자, 어제 설날이 어제 구정 설날이었습니다. 어떻게 가족들과 함께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차이점에 대해서 아주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무엇이냐? 어떤 때는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이렇게 쓰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 좀 다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 사회주의는요, 뭐 영어는 이제 소셜리즘이라 합니다. 소셜리즘. 소셜리즘이고요. 공산주의는 이제 커뮤니즘이라 그러죠. 커뮤니즘. 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차이점은요. 자, 사회주의는요, 국가가 국민들의 기본 생활에 필요한 의식주 있죠. 기본 생활에 필요한 의식주를 어느 정도 해결해 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걸 이제 복지 시스템, 복지 제도라는 겁니다. 복지. 예. 복지 제도라는 것은 뭐냐면요. 예. 자, 인간이 누려야 될 아주 기본적인 그런 우리가 그 인간이 존엄하게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 의식주뿐만 아니고 아팠을 때는 어떻습니까? 아플 때는 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죠. 또 인간이라면 어때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죠. 그런 복지 제도가 아주 잘 돼 있는 그런 나라를 보통 사회주의 국가라고 합니다. 근데 사회주의 국가는요, 그렇다고 해서 나라에서 모든 걸 다 책임진다기보다는요, 나라에서는 국민들로부터 많은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 많은 세금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이런 아주 기본적인 그런 복지 있죠. 복지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회보장 제도를 잘 실행하는 곳이 바로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사회보장 제도. 자, 사회보장 제도라는 것은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로 인간이 의식주 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사람이 병들었을 때는 치료를 해야 되고, 또 인간이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죠. 그런 것들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이제 사회보장 제도라고 합니다. 사회보장 제도. 자, 사회보장 제도가 잘 발달된 나라가 바로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이라면,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그런 인간으로서의 그런 어떤 그 품위 있는 삶, 최소한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바로 이제 의식주 같은 거, 그 다음에 병이 들었으면 치료를 받고, 그 다음에 인간이 그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국가가 바로 사회주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는 굉장히 세금을 많이 걷게 되죠. 이제 대표적인 나라가 여러분 알다시피 저 북구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 핀란드, 뭐 노르웨이, 그 다음에 스웨덴, 또 지금 뭐 영국, 프랑스, 뭐 네덜란드, 스위스, 오스트레일리아, 뭐 독일, 그런 나라들이 거의 사회주의, 즉 복지국가로서의 그런 사회보장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이외에도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 그 이외에도 뭐 덴마크, 저 북미에 있는 캐나다, 또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그런 나라들이 거의 알고 보면요,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사회주의. 근데 사회주의 국가는요, 공산주의하고는 다르게 사유재산을 인정합니다. 사유재산이라는 것은 그 개인이 소유한 재산을, 사유재산을 인정합니다. 이거 사유재산. 자, 우리가 이런 걸 설명을 하려도 이 어휘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유재는 개인이 소유한 재산을 얘기합니다. 사유재산을 인정해 주는 게 바로
사회주의고요. 사회주의는 공산주의하고 달리 그 인간의 기본권인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언론. 자, 우리가 뭐 정부를 비판하려면 또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언론의 자유와 언론, 출판,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가 바로 이제 집회, 결사의 자유. 자, 결사라는 것은 이게 힘을 합쳐가지고 어떤 주장을 하는 걸 결사라는 겁니다. 집회, 결사의 자유. 그러니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하고는 국가에서 물론 이제 통제를 하고 국가에서 그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걷어가지고 많은 복지 시스템, 그러니까 복지 제도를 실시하는 건 뭐 공산주의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공산주의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요. 공산주의는 가장 큰 차이점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다.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공산주의 국가였던 러시아 또는 중국, 북한, 또 한때 그 베트남, 그런 나라들은 이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중국이나 그런 공산주의 국가도 경제적으로는 완전히 자본주의화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유재산을 인정하는데 그것을 뭐 완전히 자기 것으로 인정한다기보다는 예를 들면 뭐 90년 이상을 자기 소유로 한다던가 하는 그런, 뭐 90년이면 뭐 결국은 뭐 사유재산을 인정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유재산은, 원래의 공산주의는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하지 않고요, 여기 적은 것처럼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거의 없습니다. 뭐 자기네들은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산주의 국가치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종교의 자유조차도 인정 않고 있어요. 물론 자기네 헌법에는요, 공산주의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한다고 실제 하고 있지만, 근데 실질적으로는 종교의 자유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북한이나 또는 북한이나 중국 같은 나라는 종교의 자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가 있으면 그 중국 같은 나라도 공무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이나 그런 어떤 그 교사나 공무원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이건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다고는 나와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실행을 하고 있지 않죠. 자, 그래서 공산주의 차이점은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겁니다.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그 다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이런 것들이 없다 하는 것이 이런 기본적인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실 공산주의의 반대말은요, 선생님이 누차 얘기했지만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공산주의의 반대말은 자본주의입니다. 실제 자본주의도요,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왜? 자본주의도 실제 부익부 빈익빈, 부자인 사람은 점점 부유하게 되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가난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되풀이되죠. 근데 공산주의가 원래 생겨난 것은 러시아에서 탄생했습니다. 러시아가 1800년대는요, 러시아가 그 전제 군주제였어요. 전제 군주제라는 것은 왕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그걸 전제 군주제라는 겁니다. 전제 군주제. 자, 오로지 군주가 지배하는 나라라 해서 전제 군주제라는 겁니다. 전제 군주 제도가 였었는데, 거기에 이제 반발해서 나오는 게 노동자, 농민, 못 배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한마디로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결국은 1922년에 소련 연방이 탄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내전을 겪었어요. 내전이라는 것은 자기네 나라에서 서로 싸우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1922년에 12월 30일 날 소련 연방이 소비에트 러시아라고 소비에트 연방이
탄생하게 되죠. 자, 그래서 최초의 공산주의 국가는 바로 그 소련이었습니다. 소련, 러시아였고, 그 이후에 러시아가 세력을 확장해 가지고 동구 유럽을 완전히 그 공산주의화했고, 북한도 공산주의 국가가 됐죠.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공산주의 국가는 지금 이제 북한하고 저기 몇몇 국가 되지 않습니다. 거의 뭐 쿠바도 지금은 많이 조금씩 자본주의화 됐어요. 자본주의화 됐고, 베트남도 공산주의 국가라 하지만 정치적으로만 공산주의 국가고 실제 경제적으로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완전히 자본주의화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바로 이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부언해서 설명하면요, 바로 이제 복지제도라는 것은 뭐냐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요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그 어린 애기를 이렇게 재우는 이렇게 바구니 같은 거 있죠. 그 요람이라 그런다. 요람. 그걸 요람이라 그러는데, 요람에서, 그러니까 어린아기 때 그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간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생활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그런 것들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준다는 게 바로 이제 복지제도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 그 유럽의 북구 유럽 같은 데서는 그걸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지금 미국 같은 나라는 사실은 이런 복지 국가가 아닙니다. 미국은 한마디로 자본주의의 아주 끝판왕이라는 말을 하죠. 자본주의의 끝판왕. 그런데 실질적으로 미국도요, 아주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 의료 혜택을 충분히 줍니다. 또 아주 어려운 국민들에게는 그 푸드 스탬프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한 3, 40만 원 정도의 그런 그 음식을 그 무료로 살 수 있는 그런 그 먹거리를 살 수 있는 그런 푸드 스탬프를 줘요. 근데 미국에서도 약 한 4,500만에서 5천만 정도의 국민이 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복지제도죠. 그리고 미국은요, 1929년에 그 경제 대공황이 닥치고 나서 미국은 그 경제 공황이 일어나기 1929년까지는 완전히 자유방임 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전혀 그 간섭을 하지 않았는데, 1929년에 경제 대공황이 닥치고 나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국가에서 그 국민들의 그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개입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자본주의 국가에서 실질적으로 수정 자본주의로 그 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그런 국민들에게 국민들을 굶겨 죽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먹을 것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고, 일자리 없는 사람들에게는 일자리를 주고, 그 다음에 아주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무료로 그 의료 혜택을 주는 그런 것들을 그때 이후로 미국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미국 자본주의 끝판왕이라고 하는 미국도 사실은 자본주의를 옛날의 그 자본주의가 아니고 수정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수정 자본주의는 다른 말로 이제 혼합 경제라 해요. 즉 뭐냐면 사회주의 요소와 자본주의 요소가 서로 혼합됐다 그래가지고 혼합 경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미국의 자본주의도 실질적으로 사회주의 요소가 가미된 그런 혼합 경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같은 북미권이라도 캐나다는 현재 거의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즉 복지제도가 아주 발달된 그런 복지국가로서 지금 복지국가죠. 그래서 뭐 의료, 교육 그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그
무료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유럽은 뭐 이미 그렇게 돼 있고 많은 유럽이 지금 사실 뭐 교육이나 또는 그런 의료 그런 것들이 아주 국민들이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자기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주의 국가로 지금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요, 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차이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유재산 제도가 있고 없고의 차이, 그 다음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그런 어떤 자유가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거의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사회주의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허용되면서도 이런 복지제도가 잘 발달된 나라, 즉 사회보장제도가 잘 발달된 나라가 바로 사회주의 국가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어때요? 자, 오늘 제 강의를 들으니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차이점을 아마 명확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Bye bye. See you next time.